안녕하세요.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원래는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를 케이스 스터디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셔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 브랜드의 힘으로써 개인이 커나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조직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계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아주 예민한 시대가 오고 굉장히 이제 4차 혁명 시대는 개인의 역량이 많이 발휘하는 시대고 특히 이제 개인의 편차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개인의 브랜드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브랜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오늘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제가 어젯밤 한 9시경에 한 50대 이상 되시는 그 교수님들 모시고 브랜드 강의를 하고 오늘 이제 지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지금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그 브랜드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시대에는 사실 브랜드가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익숙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조산원에서 태어나기도 하시고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거의 다 베네 쪼고리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젊은 특히 MZ 세대나 또 20, 30대라고 해도 어느 병원에서 낳고 특히 요즘 아이들은 그 산후조리원 동기가 뭐 군대 동기보다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 거의 2, 3주를 같이 아이와 함께 어머니들이 그리고 걱정도 많으시고 이제 그 공감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산후조리원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는 말도 할 수 없고, 뭐 유아원부터 초등학교부터. 그래서 진짜 그리고 사용하는 하다못해 먹는 이유식, 이런 식으로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브랜드에 완전히 노출된 세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브랜드라기보다는 나의 말에 대한 표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말이 어느 출신이라든가, 이 소고기가 어디서 이런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 거였다면, 지금 현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포괄적인 범위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우리가 누군가 어떤 객체인 인간을 하나 설명할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의 조부모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성격을 요새는 진짜 혈액형도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사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그다음 누군가에게 브랜드로 인지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보여지고 있는 실체라든가, 그다음 사용자의 후기라든가, 정말 브랜드 하나를 놓고 수많은 스토리가 태어나는 게 요즘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브랜드는 생명체와 같다. 그리고 그래서 브랜드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진짜 교통사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수명과 브랜드가 거의 같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브랜드의 교통사고는 뭐냐? 그거는 나는 잘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센 경쟁자가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브랜드가 태어났을 때 사실 나는 교통사고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져가서 내 차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브랜드는 생명체와 똑같이 아플 때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 암은 뭐냐 브랜드에. 그거는 조직 내부에서 갈등 때문에 잘 나가던 브랜드가 조직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통에 암세포가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브랜드가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 아픈 환경 속에서도 내 브랜드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다 퍼스널 브랜딩의 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막 많은 훌륭하신 뭐 마케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좋았던 것은 이제 정말 이 브랜드는 어떤 한 그 유형의 어떤 성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브랜드는 소비자와 소통하고 사실 삼성에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삼성폰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기능성으로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삼성이 훨씬 더 좋다고 하세요. 근데 아직도 삼성은 왠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들은 아직도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좋고 뭐 진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펑션은 어떻고 그렇게 해서 설명하지만 애플은 나 애플이야. 그리고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요 불편함에도 그들을 사랑해요. 그냥 그 사과 마크 하나로 사랑하는 그게 저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과 브랜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애플을 뭐 이제는 뭐 애플에서 TV도 오고 이제 자동차도 나온다는데 그런 유일무이한 그들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브랜드이고요. 계속해서 더 나은 펑션, 더 나은 기술 이런 거를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아직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뭐 CJ나 오리온에서 그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스카치 테이프라고 있잖아요. 사실 스카치는 보시면 브랜드예요. 근데 이 속성이 없지만 어쨌든 그 스카치 테이프는 그 테이프를 처음 만든 3M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럼 햇반이 브랜드이냐? 오뚜기 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일용 그 인스턴트 밥을 다 햇반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상품명이 브랜드이고 브랜드가 상품명이고 이게 속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힘드실 때 집에서 그런 걸 가만히 고민해 보시면 많은 걸 관찰해 보시면 그래서 저는 저의 경쟁력이나 이 브랜딩의 경쟁력을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관찰에 있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관찰, 끊임없는 궁금증,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저건 왜일까?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까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저는 하다못해 집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 전 치약을 사용할 때도 어제 먹은 음식에 따라서 아침에 치약 맛이 달라요. 매운 걸 먹고 잔 날 민트 치약을 쓰면 굉장히 매워요. 그리고 치즈 같은 거를 먹고 잔 날 아침은 그 전날 당연히 치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그 잔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저는 심지어 타월을 쓸 때도 이거 몇 번 빨면 이렇게 뻣뻣해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섬유유연제를 썼을까 안 썼을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소비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근데 사실 이 피곤함이 나의 직업에 영향을 준다든가 내 월급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이상 즐거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다 퍼스널 브랜딩의 이런 사람이다. 노희영은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소비자를 관찰한다. 제품을 관찰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분의 이제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화예요. 나는 뭐가 다르다. 남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이렇게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들한테 브랜드를 설명한다는 게 되게 좀 그러니까 그들도 브랜드는 다 알아요. 당연히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신는 운동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제 그들한테 하루에 그러니까 이런 식음료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아침에 점심 저녁에 네가 먹는 걸 다 써봐라. 그리고 틀려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뭐가 들어갔을지 상상 한번 해봐라. 이거는 요거는 참깨가 들어간 것 같아. 이건 참기름이 이건 식초가 들어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꼭 식음료 사업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그 많은 일에 관심이 많지만 제가 우리나라 직구의 왕일 거예요. 아마.
지금 직구로 저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 자신감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직구 사이트를 쭉 보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사이즈가 뭐가 남아있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크레이지라는 브랜드를 막 서칭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크레이지는 굉장히 작게 요즘 되게 핫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크레이지 자켓이 되게 핫한데 내가 그걸 좀 입어보고 싶어서 오늘 막 서칭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유행을 할 때 그 궁금한 걸 못 참는 사람들이 이제 마케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화라든가 나만의 차별화는 도대체 뭔가, 그다음 직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상품은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나의 차별화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는 사실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를 만들 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실체,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솔직하지 못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제가 자기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는 사실 뭐 남들 신경 안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신경 써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나의 실체이냐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기도 솔직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아무리 일기를 써도 내가 누군가 이거를 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누군가한테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저는 솔직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목 조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목 조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것이냐, 아니면 목 조르고 싶어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냐. 그래서 사실 솔직하다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과연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이 정확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결국은 되고 싶은 나의 한 20%는 더해서 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70% 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진짜 중요한 건 타인이 나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타인이 나를 어떨 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람 같니 했을 때 내 친구가 나를 이야기할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인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맞아요. 그 타인이 나를 보는 나도 맞고, 내가 보고 있는 나도 맞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도 있고, 그래서 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인간이라는 이 객체가 엄청나게 저는 복잡한 컴플렉스고, 여러 가지 무슨 아주 다양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굉장히 그 편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겠지만, 저는 나라는 것을 분석하는 일이 퍼스널 브랜딩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나라는 것을 찾아낸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게 보여지고 싶은 내가 원하는 이 모습의 나를 찾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의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단계에서 일단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가 어떤 식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나라는 사람, 내가 퍼스널 브랜딩,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만드는 건 그거 너무 피곤해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나 중에 한 70%의 나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나가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사실 내 안에는 내성적이고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소심한 것이 있는데, 사실 겉에서 보여지는 건 굉장히 내가 리더이고 싶고 막 굉장히 자신감 있는 나로 보여주고 싶을 때 저 사람 굉장히 소심해 보인다라고 하는 옷차림과 저 사람 굉장히 대범해 보인다 하는 옷차림은 또 달라요. 그러면서 또 의외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섹시하고 개방적이고 화려한 여잔데 겉에서는 이렇게 OL 룩처럼 아주 얌전한 걸 입고 다니면서 반전의 매력을 꾀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안에는 내성적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반전의 매력을 나는 꿈꾼다. 그것도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은 참 내 브랜드를 만들기가 쉬운 게 이제 SNS나 매체나 어떤 나의 글이라든가 나의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를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시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나를 브랜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표현해 봤을 때 그 반응을 살피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제 SNS를 하는데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요, 귀신같이 알아요. 좋아요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 이 사람이 그냥 이거 홍보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면 진짜 좋아요 수 거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가 나하고 아주 노희영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건데도 올리면 굉장히 좋아요 수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식당 올리기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먹었을 때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저는 안 올려요, 차라리. 왜냐면 올려놓고 이상한 거를 쓰는 것도 싫고, 또 내가 별로 만족하지 않았는데 막 만족했다고 쓰기도 싫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희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영화도, 저는 이제 영화도 많이 보고 제 삶에 이제 인생에서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기 때문에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인데, 차라리 안 올릴 수는 있지만 내가 이제 올려줘야 되는 영화일 때가 제일 괴로워요.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만족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 보고, 아니 영화 하나로 팔자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스토리도 좋아야 되고 연기도 좋아야 되고 뭐 음악도 좋아야 되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사실 저는 그 영화라는 컨텐츠는 음악 하나 좋아도 행복할 수 있고, 비주얼이 뭐 옷만 잘 나와도 멋있을 수 있고, 뭐 잘생긴 남자 배우만 나와도 멋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표현할 때도,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알죠. 아, 노희영이 요거는 조금 덜 만족했구나. 이건 아주 만족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평가조차도 모여서 저는 퍼스널 브랜드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의 장단점을 제일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제가 이제 저는 사실 크리스찬인데 또 제가 또 스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스님이랑 한번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스님한테 제가, 스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때 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님은 그래도 해탈해가지고 고민도 좀 없으시고 약간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시더니, 야 내가 부처냐 그러시더라고요. 나 스님이야. 그래서 너 지금 나랑 부처랑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인간이야. 나 굉장히 번민도 많고 고민도 많아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내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고, 내 약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나의 장단점 분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장단점도 중요하지만 내 장단점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브랜딩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 남한테 상처를 굉장히 잘 주는 캐릭터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장점일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역할이 어느 조직이든 가정에서든 자기 롤이 있잖아요. 끌고 나가야 되는 롤이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싸움닭으로 전면에 나서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이제 저는 조직에 항상 보면 용병 스타일로
쿠데타 일으키러 들어가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위약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가서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새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잘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던 방향 말고 좌양좌해서 가시죠. 그러면은 사실은 조직원들은 야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좌양좌해야 되니? 우리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래?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일단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갑자기 성질 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약간 야, 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가 좌양좌하면 좌양좌를 하게 돼요. 사실 이런 어떤 방법들이 사실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저는 젊을 때는 누군가 상처를 받더라도 내 결과물이 먼저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직에서 와, 대단하다, 잘 만들어낸다 하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서는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리고 저 여자는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나의 이 장점을 이용하되 조금 더 상처받는 사람을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보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 해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각인시킬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근데 그게 나의 장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랜딩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람들은 호불호가 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사실 취향이라는 건 호불호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취향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메뉴를 이제 저는 뭐 워낙 많은 식당 브랜드를 해봤을 때 메뉴를 선택할 때 보통 보면 아주 맛있다. 이거는 거의 남녀노소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맛있다. 그건 당연히 메뉴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반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 너무 맛없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버려요. 왜냐면 맛없다는 사람들이 반이나 되니까. 하지만 차별화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건 꼭 그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좋다는 50%가 내 찐 고객입니다. 싫다는 50%안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메뉴를 절대로 선택해서만 안 되는 게 뭐냐면 낫뱃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이런 메뉴는 우리 식당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낫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사실 호불호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고 너무 나쁘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약간의 퍼스널 브랜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뭐 괜찮아. 이런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제가 한 90년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호불호가 정확한 게 그 사람의 저는 취향과 브랜딩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불호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브랜딩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없어요, 세상엔. 그래서 그런 어떤 취향 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브랜딩이 될 때 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바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정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를 잘 표현 못했어요. 너무 성공하느냐고 바빠서 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자기 표현이 워낙 강해서 지금 이제 뭐 스타트업 컴퍼니나 이런 데 이제 훌륭하신 이런 두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조금 연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나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 있게 그게 다른 기업에 여러 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포텐셜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CJ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온으로 시작해서 오리온, CJ 그리고 작년에 이제 롯데 일을 했었는데 사실 전 롯데에 갈 때는 조금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롯데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게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아 진짜 뭐 자기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롯데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는 나는 젊은 후배들한테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롯데, CJ는 아주 최첨예하게 경쟁하는 사실은 서로 똑같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에요. 컨텐츠도 똑같이 영화도 하고 있었고 극장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도 있는 오리온, 지금은 물론 오리온이 제가 있을 때는 오리온, 롯데, CJ가 똑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리온이 아직도 영화는 하고 있지만 극장은 중앙에 매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식당들도 많이 정리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 회사가 거의 똑같았어요. 식당도 있고 영화도 만들었고 극장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롯데를 받아들인 건 정말 개인의 역량이 있고 개인이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면 그 경쟁사 3사에서도 다 가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쓰임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로 저는 제 후배들이 저를 뭐 보고 좀 더 희망을 가지신다든지 아니면 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저렇게 만들어내면 어느 기업에 가서도 뭔가 자기만의 브랜딩으로 왜냐면 사실은 뭐 갤럭시도 만드신 분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브랜드들이 많은데 갤럭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나와서 누군가 설명하지 않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근데 저는 오리온에서도 마케도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CJ에서 비비고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미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야 저는 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달력과 나를 선택하는 분들에 대한 흡입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불가 유일무이하게 노희영은 할 수 있어라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나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을 때 딱 이 회사에서는 그 걔밖에 안 돼. 걔 보고 시켜봐.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가 된다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가 되면 이제 나를 어떻게 완성하고 확장성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셀러리맨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옷에 너무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내가 먹거리에 관심이 있어. 여의도 테이스팅가? 그 여의도의 맛집만 소개하는 인스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브랜드예요. 어느 회사에서도 야 회장님 손님 오시는데 어디가 제일 맛있나 알아봐. 그랬을 때 우리 회사의 맛집에 대해서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다. 사실 그런 거부터도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옷도 너무 잘 입어. 그래서 베스트 드레서야. 그러면 요즘은 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임원들도 그한테 관심이 가거든요. 야, 나는 어떻게 입으면 좋겠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무언가가 내가 관심이 있고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누군가에게 소통하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책을 많이 읽으실 수도 있고 영화를 많이 보실 수도 있고 전국의 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진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마녀사부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많이 붙여져 있고 저는 심지어 예전에 뭐 회장님들 모시고 발표할 때도 CJ의 마녀 노희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빗자루를 잠깐 놓고 와서 이야기한다고 이제 농담이며 사실 마녀가 굉장히 못됐고 막 괴롭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마술을 갖고 있는 능력자라는 뜻이거든요. 무언가 마술로 왜냐면 꼭 마녀가 나쁘고 누구 괴롭히고 독타고 이런 것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떤 나쁜 어떤 그 표현을 들어도 그걸 긍정적으로 나의 브랜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퍼스널 브랜딩에서 제 마녀사부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심통도 내고 화도 내지만 뭔가 마술을 부려서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받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가 좋은 것이냐, 교관, 그러니까 사부가 좋은 것이냐. 그래서 저는 리더보다는 저는 교관을 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이나 뭐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한테 난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존경해달라고 저는 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성장했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혼내고 매일 과제 많이 주고 막 지독하고 이런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막 가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발전시킨 선생님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서 내가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나는 나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 이야기를 오늘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희영 대표님의 나를 돋보이게 하는 힘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질문은 총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서 수집을 했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까끄리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나를 올고지 보여주는 것이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트렌드에 맞는 나를 만들어야 그것이 브랜드인가요? 저는 2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만 그대로 보여줘서 왜냐면 물론 뭐 나 자신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것이 멋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하는 일이고 이 뭔가 나의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 자신과 그다음 트렌드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있어야 공급할 자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3대 7이든 5대 5든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즈오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퍼스널 브랜딩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나를 브랜딩하는 것 안에서 자유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왜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내 브랜드가 되면 자유도 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저는 그 자유를 보여주는 것도 그 사람의 브랜딩이고 자유를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저는 브랜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로써 저희 노희영 대표님의 세션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